오늘은 4월을 뜨겁게 달군 슈프림과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운동화의 이 슈프림 업템포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슈프림 업템포는 이번에는 세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기존에 다른 신발에서 채용됐었던 컬러인 이 붉은색, 그리고 범인에서 사용됐던 트리플 블랙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검정색의 흰색, 그리고 기존의 컬러웨이에서 볼 수 없었던 이 황금색까지 이 세 가지 컬러를 발매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해외에서 한 족을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 나머지는 리셀로 구매를 하는, 좀 안타깝네요. 리셀로 구매를 하는, 여튼 이 세 가지 컬러를 전부 다 갖고 싶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한 김에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 트리플 블랙 편을 보시면은 업템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언제 어떤 컬러들이 발매를 하는지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슈프림 업템포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류를 거의 슈프림밖에 입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고 슈프림밖에 입지 않는데, 그래서 슈프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슈프림이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면은 상표권이 없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미테이션을 우리나라에 가져와도 걸리지 않는, 일간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동대문에서 슈프림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우리나라에 슈프림이 들어올 수 없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좀 헛소리고요. 슈프림의 창립자인 제임스 제비어가 우리나라에 매장 내줄 생각 단 1g도 없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슈프림이란 단어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슈프림이 이렇게 스트릿 문화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한 축을 차지를 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슈프림은 창립자인 제임스 제비어가 1994년도에 뉴욕 맨하튼에 매장을 내면서 시작을 했고요. 제임스 제비어는 영국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자랐고 다시 미국에서 건너와서, 스투시 많이 아실 거예요. 스투시 오너인 이제 숀 스투시와 이제 뉴욕의 스투시 매장을 같이 운영을 했었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숀 스투시가 원체 옷을 많이 찍어냈어요. 그 스투시의 그 심볼 있죠? S자 2개가 들어간 그 심볼 로고로 너무 많이 찍어내게 돼서 브랜드에 좀 회의감을 느끼게 됐고, 자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해서 나와서 만든 것이 슈프림입니다. 사실 스투시나 슈프림이나 스트릿 패션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스트릿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길거리 패션이니까. 근데 일단 스케이트보드 브랜드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찾아 입는 옷들, 일단 편한 옷들이죠. 데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워크셔츠, 그리고 티셔츠, 그리고 캠프캡 같은, 그리고 심지어 데크들까지 매 시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7년까지 한 24년 정도 됐죠? 횟수로 24년 정도? 24년 동안 정말 많은 이슈도 만들고 트러블도 만들고, 그 트러블을 실제로 자기네들이 승화시키는 행위까지 전부 다 해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면은 2000년도 초반에 발매했던 럭셔리 하우스죠. 이제 루이비통의 로고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사용한 그 박스 로고 티셔츠를 제작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서 소송을 당했고 패소를 했어요. 심지어 패소까지 해가지고 좀 막대한 피해를 입었겠죠. 근데 올해 2017년 루이비통과 실제로 콜라보를 진행을 합니다. 7, 8월 사이라는 얘기가 있고 6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미 이미지들은 많이 돌고 있죠. 티셔츠 한 장에 500불, 그 모자 하나에 450불, 자켓, 가방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6,500불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 능력이 닿는다면 티셔츠라도 하나 사고 싶긴 한데, 그거는 좀 희망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케이트 모스의 캘빈 클라인 있죠. 캘빈 클라인 CF 광고의 사진을 그대로 퍼다가 수영복 하의, 비키니 하의 쪽에 슈프림 로고를 박아서 티셔츠를 만들었던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케이트 모스와 그 포토티라고 하죠. 포토티라고 하는 그런 티셔츠 콜라보레이션을 시즌 초 콜라보레이션을 발매를 했었고, 그러니까 일단 사건을 저지르고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얘네들은 그거를 실제로 승화시키는 엄청난 업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프림 매장 오픈 당시에 도와준 사람들도 지금 패션 업계에서 되게 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언디핏의 에디 크루즈도 뉴욕 슈프림 매장 오픈 때 매장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슈프림의 크루들이 룩북을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케이트보드 영상, 시즌 스케이트보드 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매장 일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전부 다 그 크루라 그래요. 슈프림 크루라 그러는데 그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 문화를 이끌어감으로 해서 정말 아직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스트릿 브랜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도메스틱 브랜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의 이게 패션 브랜드로서가 아니라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 추측에는 제임스 제비어가 있었고 그 크루들이 있었고, 왜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우리나라 슈프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슈프림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임스 제비어는 이런 문화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다가는 매장을 낼 생각이 없어요. 왜 슈프림이 런던에 매장을 냈냐? 거기도 스케이트보드 크루들이 있어요. 제임스 제비어가 그리고 태어난 건 미국이지만 영국으로 한 살을 건너갔으니까 영국에서 자라면서 윈도우 쇼핑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요. 어렸을 때 길거리에 가서 패션 잡지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영국 런던에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슈프림의 문화가 뉴욕에서 시작된, 왜냐면은 브랜드에 써있잖아요. 슈프림 뉴욕. 그래서 그 뉴욕의 문화가 런던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정말 이 스트릿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도 슈프림 매장을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스케이트보더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인터넷에 글 올라올 정도로 좀 불친절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아쉬울 게 없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뭐 스스로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업템포 일본에서 발매할 때는 캠핑하는 줄에서 슈프림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줄 바깥으로 내쫓기도 했어요, 가드들이. 그 정도로 좀 이상한 건조를 갖고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정말 그런 것들까지도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놓을 수 없고, 요즘에는 정말 구매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갖고 싶었는데 못 갖게 되면 리세일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매를 하고 있고, 슈프림이 보여주는 이런 방향들이 되게 제 자신한테는, 지금 30대 중반이 된 지금 제 자신한테는 아직까지도 이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좀 철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입을 거예요. 저는 40살이 되더라도 50살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단정하게 입겠지만, 여튼간에 이 문화를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릿 문화를 조금 더 건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제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주말에 땡볕에 나가서 보드를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보드도 타고 싶고, 잘 못합니다. 못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다치면은 잘 안 낫더라고요. 안 나서 좀 조심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고, 일단 이 보드뿐만이 아니라 뭐 힙합이건 미국 슈프림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래퍼인 사람들도 있고, 뭐 보더인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아티스트인 사람들도 있고, 이 서브컬처의 문화들이 마이너 문화더라도 좀 자리를 잡아서 우리들이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그냥 유행을 타지 않고 그냥 이런 카피 브랜드뿐만이 아닌 자국 내에서라도 슈프림에 버금가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뭐 베이프도 그랬고 프라보트도 그랬고 일본 자국 브랜드잖아요. 뉴욕까지 진출할 수 있었고 나이키의 랩으로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처럼 조금 더 우리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업템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빨간색 제품부터 좀 살펴볼게요. 기존의 업템포 같은 경우는 이제 AIR 그리고 안쪽도 AIR 뭐 이런 식으로 에어라는 유닛에 대해서 좀 많이 부각시키고 있던 측면이었는데 뭐 슈프림과의 콜라보답게 SUP 그리고 뒤에 이제 주얼이 있던 부분에는 R 그리고 EME 해서 슈프림이라는 여기 바깥에부터 슈프림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브랜드를 이렇게 글씨로 집어넣었어요. 본인들의 브랜드를 집어넣고 그것을 제외하면은 뭐 정말 특별할 게 없을 정도로 다른 업템포 제품과 똑같아요. 단순히 이 정말 이름값이라고 하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원래 업템포의 리테일 가격은 160불이에요. 근데 이 슈프림 업템포는 뭐 랩 제품이기도 하지만 무려 30달러나 올려서 발매를 했어요. 190달러에 발매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슈프림과 일본 랩에 발매를 했었는데 한 23,0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정식 발매 가격도 229,000원 일반 업템포들이 189,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비싼 가격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지만 한정판의 묘미가 뭐겠습니까? 그 가격, 정가를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한정판의 매력이고 일단 조금씩 살펴보면은 저는 이게 흰발 그리고 흰발 제품 그리고 이 검정 제품 그리고 이 금색 제품 전부 다 그냥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웃솔에는 또 검정색의 수옷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빨간색의 수옷이 대신 아웃솔이 전부 다 흰색 그리고 이게 제일 의외였어요. 뜬금없이 빨간색. 뭐 미창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일이 많이는 없겠지만 조금 의외였고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인솔이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이따가 뭐 세부 디테일 컷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깔창이라고 그러죠. 깔창이 전부 다 그냥 빨간색 슈프림 원래 컬러인 빨간색에 흰색으로 돼 있고 뭐 다른 특별한 점은 정말 없어요. 끝부분에 월드 페이머스라고 적혀있는 그들이 자주 주장하죠. 월드 페이머스라고 적혀있는 그런 것들 있고 정말 다시 몇 번을 살펴봐도 특별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되게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좋지 못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향에서 글씨의 테두리들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업템포 트리플 블랙처럼 전부 다 스카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발광을 안 하는 불량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발광을 하더라도 이 스카시 라이트가 좀 어둡다거나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 뭐 스카치 터트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구매하실 때 그런 것들 살펴보면은 스카치 라이트 제대로 들어오나요? 사진 보여주세요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금색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하자를 보질 못했어요. 그냥 본드칠, 뭐 나이키 고질적인 퀄리티 문제죠. 뭐 본드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가죽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관리를 할 때 그냥 스크래치 관리만 좀 잘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 나머지 두 개 제품들은 이 슈프림의 로고들을 제외하면 다 스웨이드 제품이에요. 세무 제품이기 때문에 기스가 나거나 세무가 파이거나 하면은 다시 복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무슨 마트 그리고 무슨 모아 이제 신발 판매하는 데 가면은 방수 스프레이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뿌려주면 되게 좋아요. 이제 신으실 때 되게 좋고 그리고 번외 얘긴데 휴구가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ABC 모모 레스 모모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충격인데
그래서 이거를 직구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뭐 통과는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슈프림 업템포에 대해서 뭐 따로 할 얘기는 없기 때문에 디테일 이제 카메라로 디테일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촬영을 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번 리뷰는 좀 마치도록 할게요. 뭐 정말 뭐 좀 많은 돈이 들었어요. 이것들을 가질 수 있기까지 좀 많은 돈들이 들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만족을 하는 신발이에요. 뭐 이것들 때문에 좀 일반 업템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소홀히 하겠지만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키 엄청 좋아하죠. 저도 나이키 엄청 좋아하고 슈프림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회사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한 이 제품들을 제가 이쁘게 신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뭐 착용 샷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